이게 가장 중요한 1번은 임신 전이나 임신 후나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임신 주수별로 어떻게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희입니다. 약사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드디어 할머니가 되신다고. 네. 감사해요. 저희 저번 영상에서 임신 준비 기간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하고 임신 확률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게 바로 효과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게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진짜 네.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임신 전에 먹었던 영양제를 아기가 갖게 된 후에도 똑같이 복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전에 먹었던 걸 임신 중에도 계속 이어서 먹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영양제도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은 임신 전이나 임신 후나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이 임신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엽산은 신경관 결손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아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엽산은 산모 혈액순환을 도와 임신성 고혈압, 기타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이 신경관 결손증 들어보셨나요, 피디님? 전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예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생각나시죠? 네네네. 네, 거기 산부인과 양석형 교수님이랑 추미나 선생님이 이렇게 문해아 출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문해아가 가장 중증의 신경관 결손증입니다. 이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신 4주, 그러니까 테스트기 했을 때 양성이 나왔을 때예요. 따라서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안 되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신 14주 정도까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사님께서 저번 영상에서 임신 준비 중엔 엽산을 400마이크로 정도 먹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임신한 후에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임신 전에 400마이크로그램을 먹었다면 임신 후에는 600에서 800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게 좋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되고 남은 건 다 배설돼서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약국을 할 때 받아본 산부인과 처방 중에 전문 의약품인 엽산 5mg도 있었는데요. 이게 권장량의 6배에서 10배나 되죠. 35세 이상의 고령의 임산부나 신경관 결손증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께 이 고용량의 엽산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활성형 엽산을 먹으라고 하던데 꼭 활성형으로 먹어야 하나요? 그 엽산을 고를 때 이렇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인의 약 70% 정도 이 엽산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MTHF,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와 같은 이 활성형 엽산으로 구입하셔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일반 다른 영양제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엽산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는 없나요?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셔도 돼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 녹황색 채소인데요. 녹황색 채소의 대표인 시금치를 예로 들자면 하루 필요한 엽산을 시금치로 섭취하려면 시금치 5컵 정도를 드셔야 하거든요. 그것도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엽산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임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서 이 입덧까지 심하다고 하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입덧이 끝나는 시점인 임신 14주부터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모가 빈혈이면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해서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영양 섭취를 잘해도 영양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온몸 곳곳에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부족하다면 산모가 아무리 잘 먹어도 아이에게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임신 중에 이 철분을 아예 못 먹었어요. 초기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먹고 그 입덧이 끝난 후엔 철분제만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이 먹다 안 먹다를 반복했거든요. 약사님, 저는 평상시에도 철분제만 먹으면 변비가 생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철분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 철분의 특성상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 아이가 커지다 보면 장이 눌려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엄마가 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철분 제조 이런 페리틴 철을 드셔보세요. 이 철에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일반적인 2가, 3가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높고 위장자괴가 적으며 변비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와 산모,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탈모, 아토피 등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주목받는 비타민인데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의 위험이 있고요. 아기의 키와 체중 저하, 골격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복용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임산부는 1일 4,000 IU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산부 영양제 여러 곳에 비타민 D가 조금씩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해서 4,000유닛이 넘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단일로 5,000유닛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비타민 D 2,000유닛짜리를 기본으로 계산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타민 D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반 정도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칼슘도 엄청 이제 유명한 영양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칼슘도 챙겨 먹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칼슘제는 꼭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입덧이 심하고 식사량이 극히 작다면 임신 20주쯤 추가하세요. 칼슘은 1일 10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임신 준비 기간엔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을 개선해서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고요. 태아의 두뇌 발달, 유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요즘엔 중금속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특히 산모분들 중에 식물성 오메가3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식물성이 아닌 동물성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이 오메가3 안에는 EPA와 DH가 들어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중 EPA는 유산 방지, DH는 두뇌 발달로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둘 다 필요합니다. 또한 EPA가 오메가3를 이렇게 태반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데 식물성 오메가3엔 EPA가 아예 없거나 아주 소량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임신 중 영양제는 출산까지 쭉 드셔도 상관없지만 오메가3는 임신 36주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에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너무 시켜서 지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과거에 비해 유산균이 많이 세분화가 돼서 요새는 여성 유산균 혹은 나이대별로 유산균 단계가 나눠져 있기도 하죠. 장 면역이 전체 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임신 중 유산균 섭취는 이 반복적인 생리성 질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장 건강에도 연관이 되고요. 이 산후 우울증 예방 효과에도 있어서 출산 후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임신 중 영양제를 임신 주수별로 어떻게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난 영상에 임신 준비 기간에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다고 했죠? 엽산이랑 비타민 D, 오메가3. 오, 네, 맞습니다. 이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죠. 줄여서 엽디오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면 이 엽디오를 임신 14주까지 복용하다가 이 14주를 기점으로 엽산을 철분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14주부터는 뭘 드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엽산 대신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를 드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런 그 철분 안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엽산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엽산을 섭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출산까지 쭉 드시면 됩니다. 임신 36주부터는 오메가3만 스톱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고요. 칼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곧 할머니가 될 제가 내년 6월 아가를 낳게 될 딸에게 알려줄 겸 이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를 한 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임신 중인 주위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고 임신 중 영양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